안녕하세요. 대정초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회 1단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1단원 정리는 교과서 72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새로운 도구를 쓰고 있어서 새로운 도구를 쓰고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잘 봐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우리나라 정치 1단원이었는데요. 1단원 맨 처음 거에서 엄청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과정은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4.19, 5.18 민주화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은 어떤 억압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시민들이 시위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때 할 수 있었던 건 시위 말고는 다른 합법적인 방법들로 하긴 상당히 어려웠고요. 이 시위도 뭐 불합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날 시민들은 투표, 언론, 그리고 정당, 시민단체 활동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인터넷 있잖아요. 이런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SNS의 발달이 엄청나게 많이 됐고 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게 언론으로 전해지고 나중에는 정당으로 전해져서 법을 제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이거를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뭐 특별 정치인들이 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은 다 정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치는 우리에게 가장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민은 국민이란 뜻이고요. 주인은 주는 주인이란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뭐 나는 뭐뭐 하는 주의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 토론을 바탕으로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 타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대화, 토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평등하고 서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말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 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국민 주권이라는 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주정치에서는 국민 주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독재하는 사람이 있어서 독재자가 있어서 이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국민 주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그리고 법에 따라 살림을 하는 정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고요. 정부가 있고 법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세 가지를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4.19, 5.18,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모든 나라의 국민이 모두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이거를 민주정치라고 이야기하죠.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국가기관을 우리는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부는 좀 다른 말로는 행정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정부를 청와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왜 청와대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청와대라고 안 하고 백악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져서 서로 감시하는 이 방법을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꼭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배운 내용이나 배운 그림이나 생각금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과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 이상을 이용해서 글을 써주는데 이것도 과제입니다. 이것도 직접 해주세요. 십자말 풀이를 놀이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1번 문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는 국무회의라고 부릅니다. 2번이요.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원리에서 얘는 국민주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5번이 되겠습니다. 가로 5번으로 가볼게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에서 얘는 지역이라고 했죠. 지방 자치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8번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법에 따라니까 법, 그리고 재판이니까 원이 되겠습니다. 법원. 자, 그 다음 세로 1번.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죠. 그리고 세로 3번.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알아둘 건 북한도 표면상으로는 자기네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세로 4번.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7번.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내지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 재판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 167쪽이에요. 우리나라의 투표율 변화를 살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투표율을 봤더니요, 1987년에 대통령 선거 투표 비율은 89.2%였어요. 엄청 높았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내려갔어요. 92년에는 81.9%, 80.7%, 70.8%, 63%, 75.8%, 77.2%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보면요. 국회의원 투표율도 볼게요. 국회의원 투표율 1988년은 75.8%, 1992년에는 71.9%, 그리고 1996년에 63.9%, 2000년에는 57.2%, 2004년에는 60.6%, 2008년에 너무 낮았어요. 46.1%, 엄청 낮은 거죠. 2012년에는 54.2%, 2016년에는 58% 낮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투표율의 특징을 써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보이나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보이는 특징이 선거 투표율이 8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특징을 보면 대통령 투표율들은 언제나 높습니다. 뭐에 비해서 높아요? 예, 바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비해서는 대통령 투표율은 항상 높아요. 항상 이 정도씩의 차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차이가 애매하지만 차이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낮은 투표율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투표율이 낮으면요, 우선 첫 번째, 당선된 사람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선된 사람이 대표성을 띠기가 어렵습니다. 투표율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볼게요. 대통령 선거가 89.2%였어요. 여기서 89.2% 전 국민의 한 90%가 투표했다는 얘기인데, 전 국민의 90%가 투표하고 나서 자, 여기서 만약에 90% 투표했는데 반 정도만 돼도 한 45% 정도의 투표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쳐요. 45% 정도 된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의 90% 반 정도가 지지를 한 셈이었는데, 자, 이때 63%인 경우에는 이때도 한 33%인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33%인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63%,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의 절반,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의 다 지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정치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국민이라면 투표는 자유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투표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써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우리 현재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 투표를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로또 알죠? 로또처럼 투표를 참석한 사람들한테 일정 번호를 나눠주고 투표로 복권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투표 참여한 사람들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의 과제는요, 여기 73쪽에 있는 내용을 여기를 작성하고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과제고요.